많은 분들이 너네는 왜 이정료를 항상 찬양하고 좋아하냐 하시는데, K리그 역사상 지금까지 이런 지도자가 나온 적이 있나요? 국내 지도자 중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구상하고 자신이 해외 축구에서 봐왔던 거를 우리나라 K리그 안에서 접목을 시켜서 성적으로 증명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냐 했을 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저희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경기력도 좋고요, 축구가 일단 재밌고, 결과를 떠나서 이건 엄청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프리미어리그로 치면 루튼타운이 토트넘 상대로 토트넘을 내려놓고 축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광주FC와 대구FC 경기 이후에 이정효 감독의 인터뷰가 좀 많이 이슈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일단 뭐 가장 큰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는 잔류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이날 또 깜짝 선발해서 골을 또 넣은 문민서 선수에게 좀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한 건 이 친구한테 정말 좋은 추억인데 그 추억을 저 때문에 좋은 추억으로 안 만들어져서 좀 많이 화가 나고 선배들이 좀 많이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하셨죠. 그래서 이날 이제 뭐 문민서 선수한테 페널티킥을 준 거는 많은 분들이 좀 신기하시긴 하셨는데, 이 감독님이 그 어린 선수를 성장을 시키려면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좀 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광주FC는 31일 오후 4시 반에 열린 광주 축구 전용관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4라운드에서 대구FC한테 2대1 역전 패배를 당했어요. 이로써 광주는 포항전에 이어 2연패의 늪에 빠졌고요. 포항전 패배가 많이 쓰라렸다. 그래서 패배 때문에 결연함을 유지했고 객관성을 갖고 팀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훈련을 통해서 개선이 돼서 돌아왔다라며 휴식기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했음을 알렸다. 이렇게 이제 하고 경기를 뛰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 확실히 이거에 대한 거는 전반전 경기력을 봤을 때 개선이 됐었어요. 정확히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경기 종료 뒤에 이정효 감독은 결과에 대해서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제 홈팬들이 응원을 했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고요. 오늘은 저희가 실력이 없어서 졌으니까 인정하고 실력을 더 키우겠다. 오늘 경기하면서 느낀 점은 잔류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 제가 저희 팀을 그리고 저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다. 나부터가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준에 맞는 순위를 설정해야겠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인터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저는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자기 팀부터가 과대평가됐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감독으로서의 어느 정도 패배한 거에서 좀 그런 것들을 책임감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부터가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준에 맞는 순위를 설정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애초에 광주가 여러분 상위 스플릿에 들어가서 그것도 막 2등 3등에서 놀고 있는 게 여러분 정상적인 순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감독님이 그냥 이번에 패배하시면서 좀 직설적으로 그냥 다시 한번 선수들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닐까. 근데 이게 기재훈 감독님이 지금 뭔가 2경기밖에 안 졌거든요. 4경기에서 2승 2패예요. 네. 그러니까 12개 구단 중에 네. 공동 1위가 한 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4위, 그러니까 총 3위예요. 네. 본인보다 3팀밖에 위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기준에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셔도 돼요. 네. 또 이거 가지고 무농 저 새끼 관종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정료 근데 빠다. 저는 그냥 할 말 하겠습니다. 네. 전형적인 쇼입니다. 쇼맨십이다. 쇼맨십이에요. 이거 이정효 감독님의 쇼예요, 쇼. 정확히 무리뉴 화법이에요. 무리뉴가 이런 인터뷰를 그러니까 꼭 하나요? 무리뉴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광주 팬분들은 이 경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아? 아쉽다. 축구 잘한다. 축구 잘한다, 재밌다. 네. 근데 아쉽다 하다 보면 관심이 어디로 가? 아, 우리 선수들이 아쉽다. 일로 가는 거야, 관심이. 결정력이 너무 안 좋다. 감독은 우리나라 잘하는데. 감독의 역량을 못 따라가 준다, 선수들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님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왜냐, 이 선수들은 진짜 이정효 감독님을 100% 믿어주면서 잘 따라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정효 감독님이 간단하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자기가 이거는 거만했다라는 기준을 딱 보여주면서 일부러 관심을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굳이 선수들이 비판과 비난을 이러면은 모든 팬들이 이정효 감독님을 좋아하는 팬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정효 감독님을 타팀 분들 중에는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왜냐면 자기 팀들을 이기고 나서 막 그런 표하는 거나 막 시끄럽거나 이런 거를 안 좋게 보면 또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막 달려들 수도 있잖아. 네. 근데 그 달려드는 화살이 딱 다 자기한테 올 수 있도록 관역을 딱 열어버린 거죠. 선수 보호를 잘 이거 하신 선수 거네요. 보호예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쇼예요, 쇼. 나는 이 이정우 감독님은 본인은 알아요. 일단 인터뷰할 때 본인부터 너무 거만했다. 예를 들어 본인부터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한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인터뷰 때 일단 저 선글라스부터 벗었어야 돼요. 근데 저 선글라스 딱 끼고 계신 거 보이시죠? 아직 안 벗었잖아. 아직 안 벗었잖아. 왜 안 벗었겠어?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잘한다는 거. 이길 수 있다는 거 아이, 아는 거야. 본인은 충분히 지금 이거 조금만 이렇게 잘 맞추면은 씹어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포항 팬으로서 자존심 많이 상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막 패배 때문에 객관성 갖고 팀이 나아가는 방향인데 많은 생각을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왜 포항 상대로 전술 실험을 하시는 거죠? 아니 무슨 포항이 전술 실험하는 상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너가 이제 포항 팬이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는 포항을 상대로 전술 실험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국가대표 경기가 이제 이 포항전 이후에 국가대표 경기가 있었던 거잖아. 네. 그래서 2주 휴식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2주 동안 선수들이랑 경기 없이 자기들이 연습 경기 뛰면서 프로팀이다 보니까 뭐해 대학팀이 됐든 어느 팀이 됐든 네. 불러다 놓고 네. 예를 들어 부탁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프로팀이니까 경기해주는 대신에 내려앉아가지고 4-4-2로 수비해달라. 내려앉아서 5-4-1로 수비해달라. 혹은 중간 블락에서 수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대학 감독님들한테.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자기가 뭔가 경기 때 뛰고 나서 나온 걸 가지고 분석하면서 맞춰볼 시간이 생기잖아. 근데 그거를 1라운드나 2라운드 때 할 수 없었던 게 다음 경기를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러니까 바로 뛰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아니 근데 리그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전쟁인데 어떻게 이 실험을 리그에서 할 생각을 한다? 근데 그 실험을 했지만 네. 그 실험이 막 기존적으로 뛰던 거에 있어서 네. 막 완전히 다른 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리그에서 그런 실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이분은 그냥 자신감이 높은 사람이라니까. 아. 그러니까 이 인터뷰가 내가 쇼라고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진짜 이거는 아까 말 그대로 본인을 좋아하거나,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빠도 되게 많잖아. 그렇죠. 좋아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 네. 그럼 이제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선수들이 이거 못 맞춰준다. 전술을 왜? 전반전 경기력 너무 좋았거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분석을 하면서 말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토트넘 분석하는 거랑 비슷해.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없다는 가정하에 토트넘을 봐봐. 그럼 심각하지. 결정해줄 선수가 없어. 심각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 경기력은 똑같이 좋을 수는 있으나 골이 안 들어가니까 못 이기니까 답답하고, 그럼 팬분들은 결국 포스트코글루 팀에 결국 투자를 안 하니까 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광주가 지금 도전들을 많이 하고 있고 광주도 구단으로서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난 믿어. 근데 이 시점에서 이것들이 잘 돼가고 있고 뭔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자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혹여나 선수 때문에 자기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가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본인이 일부러 봐봐, 잔류의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먹잇감 좋잖아. 나부터 자만했던 것 같다. 먹잇감 되게 좋잖아. 근데 이정효 감독님을 여러분 은근히 또 싫어하시는 팬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2연패 빠지자마자 이때다 싶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안 된다. 이정효 볼은 없다. 딸깍 축구에 항상 당한다. 이제 파해법이 나왔다. 근데 그러고 작년에 3등 했어요. 작년에도 여러분 중간에 침체기가 있었어요. 포항한테 그 김기동 감독님한테 잡혔을 때 이정효 축구 파해법 나왔다라고 했는데 결국 아침까지 진출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하고 이 경기를 수도 없이 돌려보면서 위기에서 본인의 문제점을 찾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 감독님이 화법이 이게 축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또 영상을 봤는데 광주가 그 축구 전용구장 옆에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요. 근데 그냥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광주 월드컵 경기장 잔디가 있는데 우리 애들 운동 여기서 못해요. 그래서 리포터가 왜 못하냐 물어보니까 몰라요. 여기 뭐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못 쓰게 해요. 그거 있는데 제가 이름 언급 안 할게요. 있어요. 여기 광주 시청함이 있는데 축구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이 맨날 못 쓰게 해요. 맨날 핑계대요. 우리 선수 여기서 좀 훈련해야지. 좀 경기 전날이라도 좀 좋은 잔디 밟아보고 훈련해야 되는데 아침에는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네요. 아침 때는 여기 경기장 못 쓴대요. 옆에 써야 되는데 그때도 뭐 잔디 보호해야 된다고 못 쓰게 하려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팀, 그러니까 이게 시민구단이라는 그 특성상 사실상 시에 좀 약간 맞추고 막 이런 형태가 많아요. 감독들이 시에서 예산이 떨어져야 되니까요. 근데 그냥 직설적으로 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첫 해 때 그런 것도 아니고 올해 3년 차잖아. 그러니까 네.
첫 회 때 2부에서 1부 승격시켰어. 네. 1부에 올라왔는데 최저 예상과 최저 연봉과 막 이런 걸로 자체 진출시켰어. 그러니까 그냥 밈처럼 한 거지. 그것도 막 진지하게 한 게 아니라 그쵸. 진심 반, 쪼크 반으로 우리가 라이브 방송 하듯이 그냥 장난친 거지. 아 근데 장난 안에 그 살기가 좀 느껴지긴 그러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진심 반은 있지 그 당연히. 복받친 그 감정이 어. 좀 느껴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전용구장을 왜 못 쓰냐면은 아챔이 그 경기 진행할 때 그 경기장 규모라던가 뭐 제가 알기로는 그 관중석 수 이런 거를 판단했을 때 AFC에서 허가를 안 내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주 축구 전용구장이 많이 작아요. 그래서 일정 이상의 관객이 들어올 수 있는 구장으로 쓰려면은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써야 되는데 거기를 막 말씀 들어보니까 트랙 때문에 못 쓰게 한다. 비 오는 날은 뭐 때문에 못 쓰게 한다. 계속 못 쓰게 한다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정효 감독님이 인터뷰는 그냥 하나의 쇼맨십이고 쇼다. 이정효 감독님은 아마 이러고 나서 선수들 앞에 가서는 이제 또 화를 내진 않았을 것 같아. 이번 근가 끝나고. 근데 훈련장에서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딱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정효 감독님은 야 니네 우승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우리 목표 우승 아니냐. 야 지금 니네 이거 두 경기 뭐 이렇게 됐다고 뭐 우리가 뭐 축구 뭐 못했어? 전반전에 임마 우리가 해가지고 골만 몇 써봐 임마. 얼마나 잘한 축구인데 이놈아. 정신 차리라고 이 새끼들아. 야 니네 유튜브 안 봐? 아 씨발 내가 다 보여줬잖아. 문도구 같은 새끼가 지금 우리를 깐다고 이러면서 이제 싹 했을 거야. 아무튼 뭐 이정효 감독의 인터뷰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참 멋있는 지도자인 것 같고 K리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네는 왜 이정효를 항상 찬양하고 좋아하냐 하시는데 K리그 역사상 지금까지 이런 지도자가 나온 적이 있나요? 국내 지도자 중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구상하고 자신이 해외 축구에서 봐왔던 거를 우리나라 K리그 안에서 접목을 시켜서 성적으로 증명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냐 했을 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저희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경기력도 좋고요. 축구가 일단 재밌고 제가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광주하면 여러분 원래 기아 타이거즈라는 야구단이 거의 파이를 다 먹고 있어요. 왜냐면은 광주는 일단은 정말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선동열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종범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 있었고 그래서 축구는 항상 그냥 하나의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그들만의 리그의 형태였어요. 뭐 축구 해도 어차피 관중도 1000명도 안 들어올 때도 있었고 공짜표 맨날 뿌리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광주가 하면은 축구가 어느 정도 떠오르게 된다는 것부터가 이 감독님이 얼마나 좋은 지도자인지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라이브 시청자 수에도 그게 난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해. 우리가 K리그 중계를 하면 뭐 500분 정도가 보실 때도 있고 800분 정도가 보실 때도 있고 1000분까지도 보실 때가 있어. 근데 1000분을 주로 찍는 경기들은 뭐 링가드 효과 혹은 현대가 더비 정도가 됐을 때 아니면 동해안 더비 막 이런 거에 좀 더비 큰 더비가 됐을 때 이제 그 정도가 되는데 그냥 이정효 감독님 경기인 날 이정효 선발 딱 한 다음에 그냥 라이브 틀면 1500명 정도가 봐요. 우리 라이브를. 왜 선수 선발이 아니고 이정효 선발 난 광주도 이정효 감독님이 제일 좋으니까. 제 스타니까. 근데 어제는 좀 이정효 선발이 아니라 네. 가브리살 선발. 가브리엘 선발이라 올려놨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건 당연한 거고 이게 냉정하게 어제 아스날 대 맨시티 경기를 제가 중계를 했지만 뭐 퀄리티 있었어요. 경기가 진짜 퀄리티가 있었고 진짜 높은 수를 두면서 경기를 뛰었지만 어제 아스날 맨시티보다 광주 대 대구 경기가 더 재밌었어요. 진짜인가요? 나 내 기준엔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안 보냐는 거야. 우리도 축구를 좋아하고 우리도 중계도 하기도 하고 네. 우리도 일을 하지만 내가 일주일 이렇게 중계 리스트를 쫙 짜면서 뭐 토트넘 경기도 있고 뭐 PSG 경기도 있고 미넨 경기도 있고 이렇게 막 황희찬의 울버햄튼 경기도 있고 쫙 막 리스트들이 있잖아. 그럼 거기서 내가 가장 기대되는 경기가 일단 토트넘이야. 네. 왜냐면 그냥 포스코글루 이 사람이 일단 전반기에 너무 보여줬던 활약과 진짜 이 4위 싸움에서 성공을 할까 못할까 해서 내 이제 그 판단력도 보여지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궁금해서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그냥 이강인의 활약이 어떨까라는 기준 때문에 PSG 경기가 이제 두 번째 엔리케가 그리고 보여주는 전술이 또 대단해. 이번에도 퇴장당해가지고 10명인데 이겼잖아. 네. 그리고 덴벨레 공미 쓰는 거 봐봐. 그러니까 배울 게 많아. 그래서 그게 두 번째야.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 막 미넨 경기도 아니고 울버햄튼 경기도 아니라 광주 FC. 광주야. 저도 K리그 중에 광주가 제일 기대가 되고 재밌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어딘 줄 알아? 아니요? 단파트레스코야. 전북현대.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재미를 주는 거는 당 감독님만큼 못지 않다는 거죠. 예. 근데 그래가지고 그냥 이건 제 기준이죠. 어디까지나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정효 감독님이 뭐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래요. 이런 경기 어제같이 대구한테 그렇게 경기하고 진다. 전 이 감독을 높게 삽니다.
아, 왜 높게 사야 되냐면은 광주는 전력만 봤을 때는 강등권에 위치해야 되는 팀이 맞아요, 여러분. 근데 강등권에 위치한 팀이 5백 써가지고 내려앉아갖고 카운터어택 딸깍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아예 상대를 내려앉히고 리드하면서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과를 떠나서 이건 엄청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프리미어리그로 치면 루튼타운이 토트넘 상대로 토트넘을 내려놓고 축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도 엄청난 평가를 해야 되는 분이신데 너무 우리가 좋은 성적을 꾸준히 내오시다 보니까 이 정도 2연패로 인해서 많은 좀 비판을 하고 있지 않을까 몇몇 분들은. 근데 이제 그것도 있죠. 그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 어쨌든 이거 하시니까. 근데 이걸 안 했잖아요. 이렇게 스타가 되진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하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맞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하면서 성적이 이제 안 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리뉴처럼 3년차 때 슬퍼지는 거예요. 아, 지금 다 3년 차잖아. 근데 요거 하면서 잘 돼요. 그럼 무리뉴처럼 레전드가 되고 스페셜 원이 되는 거죠. 이건 양날의 검이고 이건 본인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성적이 나면 되는 거고 안 나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아까 김코치가 말한 것처럼 이거를 전북을 데리고 이거를 뭐 울산을 데리고 이거를 FC 서울이나 뭐 제주도 돈 많이 쓰니까 이런 팀들을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루턴타운 데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번리를 데리고 이걸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진짜 다르긴 하죠. 미친 축구. 그게 해서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미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해서 그렇지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이정효 감독과 광주 FC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